안녕하세요. 템버거TV입니다. 금일은 10월 27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서 특징주 그리고 다음 주에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선을 소폭이나마 회복해 주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개인은 코스닥을 지금 거의 한 1,100억 정도 순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뭐 미수나 신용 잔고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잠시나마 이제 이게 코스피죠. 잠시나마 하락세를 멈춘 흐름으로는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대세적인 하락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도지로 마감을 했지만 그나마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좀 진정시키는 모습은 좀 보여줬는데 아직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뭐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전에 가장 떴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관련주죠. 이제 전국의 17개 교육청에서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해서 3년간 총 77조라는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어, 급등 출발을 해서 장 마감 때는 역시나 또 물량을 버티지 못하고 거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좀 했는데 1등은 이제 메가MD입니다. 일단은 뭐 16%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보시면은 이게 분봉이죠. 5분봉인데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상한가가 풀리고 다시 상한가로 많은 척을 하다가 막판에 다시 좀 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일단은 뭐 시간 외로도 하락세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뭐 체결된 건 아니지만 하락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메가MD 이외에도 뭐 애니능률 거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비상교육 이런 애들은 떴다가 다 죽었어요. 비상교육이라든지 뭐 YBM넷 그죠? 뭐 유비엄 이런 종목들은 유비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요즘에 테마들이 이렇게 뜨기는 하는데 연속성 있게 가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핵심 광물 소재의 13조를 산업부가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리튬이나 뭐 히토류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그 현대 BNG 스틸이 오늘 급등 흐름을 좀 보였는데 BNG 스틸이 상한가를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히토류 연구 자석을 생산하는 그 성림 첨단 산업의 준공까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리튬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워낙에나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해서 조금 뭐 크게 임팩트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5%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금양 6%대 그리고 미래 나노텍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 예, 퀄리타스 반도체 이게 그 일봉이고 이제 분봉인데 얘 같은 경우가 공모가가 17,000원이었어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예전만큼 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요. 거의 시초가가 고가, 뭐 깔짝 반등
깔반등 정도는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도 시초가 29,200원으로 시작을 해서 100%도 상승을 하진 못했습니다. 100% 이하의 상승을 해서 소폭 오르다가 장중 내내 또 흘러내리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트는 그나마 이제 시초가 이후에 한 20% 이상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상승이 없었죠. 한 7, 8%인데 이거는 뭐 워낙 급등락이 심한 이 일분봉으로 보시면은 워낙 급등락이 심한 구간이어가지고 참 찍은 것도 무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규 사장주도 거의 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시초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에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대여다 인기 있게 상장을 했지만 첫날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좀 보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로보틱스나 뭐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힘을 못 받고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워낙 그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굉장히 좀 하루가 다이나믹하긴 했어요. 움직임 자체가. 코스닥을 보시면은 이게 분봉을 보시면요, 이게 오늘의 시초가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이러다가 이제 시초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한 흐름인데, 이게 사실 얼마 안 돼 보여도 변동폭은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저가가 738에서 고가가 760이니까 거의 22포인트죠. 22포인트. 거의 3%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원웨이로.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좀 많이 힘든 장이긴 하죠. 위아래로 엄청 흔들었던 시장이기도 했고,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최근에 워낙에나 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반대매매나 이런 신용 물량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좀 오전에는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보통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로 이제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하락을 하면은 이제 좀 물량을 좀 받아먹고 상승시키고,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징주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만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입니다. 카카오톡.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해당 영상 그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 놓을 거니까 클릭을 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지켜볼 첫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대부분 이제 눌림목이나 2차 반등 초입에 있는 구간인데,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인데 지금 저점 대비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지금 쌍봉, 그러니까 짧게 보면 여기를 제외하고 단기 고점에 올라와 있는 흐름이죠. 단기 고점에 올라와 있는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이때의 매집봉도 하나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에 거의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들이 좀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굉장히 좀 이쁘게 소화하는 흐름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어제 뽑아놨습니다. 어제 뽑아놓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9,000원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좀 뽑아놓긴 했는데,
생각 외로 오늘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눌림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8,000원 지지 받으면서 9,000원 돌파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관심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지금 상승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들이 10만 주 터지다가 이제 100만 주, 뭐 70만 주 요렇게 거래량만 놓고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좀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보다 뭐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도 터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주체는 어쨌든 지금 기관이에요. 기관. 투신가, 뭐 사모펀드, 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싹 다 받아가면서 소화를 잘 시키고 상승 패턴으로 만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8,000원 아니면은 21선이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을 좀 천천히 좀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테이크인 같은 경우 보시면 일단은 여기 9,000원에 한번 걸리는 구간이긴 하죠. 여기가 걸리면은 11,000원, 12,000원까지는 1차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테크윙 첫 번째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는 해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관련주기도 하죠. 상승을 하다가 구속 그게 표결이 통과가 되면서 나락을 갔다가 불구속으로 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대선 그 지지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1위예요. 뭐 되게 독보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1등,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장관이 2등으로 뭐 여야 이렇게 1, 2등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시간도 많이 남았고 뭐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뭐 불분명하지만 지금 에이텍 같은 경우는 대선 관련주로 엮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 지난 대선 때 이렇게 거의 한 4배, 5배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대선이 끝나고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고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꿈틀을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대선까지는 뭐 3년인가요? 3년 반 정도 남아있는 흐름인데, 내년 총선 1차적으로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을 좀 염두에 두고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모아 가신다면은 제가 봤을 땐 에이텍도 굉장히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동신건설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거의 한 80% 10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에이텍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8,000원, 9,000원에서 사실 크게 올라온 건 없어요. 일단 대장은 아무래도 좀 그 주식 수가 좀 적어서 품절주로 그 동신건설이 될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동신건설은 뭐 5,000원에서 6만 원까지도 굉장히 급등을 한 이력이 있었죠. 그래서 동신건설이나 에이텍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혹시나 모를 좀 악재에도 대비를 하게 된다면은 동신이보다는 에이텍이 조금 그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좀 덜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좀 적게 가져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에이텍을 관심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단기간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대선 테마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대선 테마를 말하느냐 이러긴 하는데, 사실 그 이거는 매집의 관점이죠. 매집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오늘 2차 파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간 외로도 좀 많이 오르네요.
시간 외로도 지금 3%대 오르기는 하는데 사실 시간 외를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이 굉장히 좋은 자리기는 해요. 좋은 자리기는 하고 이전에 한번 급등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8,000원 라인을 지지하는 테스트를 보이고 가격 조정을 좀 세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지금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N자형 2차 파동을 노리는데 사실 이제 13,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이제 17,000원 전고점 찍으러 가야죠. 찍으러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때의 물량만 좀 소화를 한다면 이때 거래량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소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2천만 주 이렇게 좀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하나 뽑아주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N자형 2차 파동을 노리고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건데 오늘 시간 외로 이렇게 끝나고 월요일날 너무 갭 뜨면은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땐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정고점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써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S전선 아시아까지 세 종목 관심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좀 힘든 한 주였죠.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하락세가 좀 크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 매도세가 좀 굉장히 강하고 안 좋은 얘기들도 좀 많이 들리면서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영원한 하락은 또 없으니까 일단은 좀 바닥 잘 잡을 때 타점 잡아서 매매를 잘 하시면은 좋은 농사를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니까 일단은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